퇴직 후 매일 등산만 가는 남편, 아내는 정말 행복할까요? 최근 일본의 한 노후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 아내에게 가장 사랑받는 남편은 돈 많고 요리 잘하고 말 잘 듣는 남편이 아니라 바로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지극히 건강해 보이는 취미생활이 어째서 아내에게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공간이 어쩌다 한 사람에게는 해방의 출구, 다른 한 사람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 되어버리는지 오늘 그 아픈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63살의 김영철 씨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고 명예롭게 퇴직한 지 이제 1년. 그는 퇴직 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에 오르는 성실한 산악인입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등산 장비를 챙겨 입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활기차 보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이제 그의 아내 61살 박정숙 씨에게로 향합니다. 남편이 나간 현관에는 등산화에 묻었던 마른 흙가루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어젯밤 남편이 거실 소파에 벗어던진 땀에 절은 등산복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정숙 씨는 말없이 그것들을 주워 담아 세탁기로 향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남편이 남긴 흔적을 지우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평생 애들 키우고 이제 좀 내 시간을 갖나 했지. 다 늙어서 산신령 모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삼시세끼 수발 드는 신세인지 모르겠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고 분명 내 하루인데 내 것이 하나도 없어진 기분이야. 남편에게 등산은 퇴직 후 찾은 새로운 사회생활입니다.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남편의 등산은 지난 수십 년간 오롯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꿔온 생활의 리듬과 고유한 영역이 침해당하는 영역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산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만 아내는 자신의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처럼 고립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왜 그렇게 산으로, 밖으로만 향하는 걸까요? 그저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한 남성들은 갑자기 주어진 엄청난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고역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사회적 역할과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어떤 남성들은 남의 눈이 부끄러워 아침마다 멀쩡히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서 도서관이나 공원을 전전하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산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경치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져버린 회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소속감이자 사회로부터 쓸모없어졌다는 패배감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마지막 보루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불안하고 복잡한 속마음을 아내와 솔직하게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출퇴근, 하듯 취미에만 몰두할 때 그 건강한 열정은 아내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이기적인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등산처럼 건전해 보이는 취미도 부부간의 소통이 없다면 갈등의 씨앗이 되는데 만약 그 취미가 위험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70대 노부부의 실제 사례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던져줍니다. 남편은 명예퇴직 후 지인의 권유로 선물 투자라는 새로운 취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용돈벌이였지만 이는 점차 중독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난 22년간 퇴직금과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아내 몫의 연금과 자식들 돈까지 끌어다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잃은 돈이 무려 5억 원. 심지어 아들들이 어머니 명의로 마련해준 집까지 몰래 팔아 투자금으로 탕진했고 부부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아내는 우울증과 화병을 앓으며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고 살기가 지루하다. 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든지
그 투자 프로그램을 당장 지우라. 는 최후 통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취미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이기심과 중독이 어떻게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픈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 후 남편의 취미가 어떻게 부부 관계를 위협하는지 그 어두운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퇴직 후의 취미가 오히려 부부 관계를 구원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암투병과 함께 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는 무작정 매일 걷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던 아내가 조용히 그의 곁에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 걷던 동네 산책길은 점차 가까운 산의 등산로로 이어졌고, 함께 등산하기는 부부의 굳건한 공동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와 건강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자 신기하게도 대화가 풍부해졌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이겨내니 저의 좌절감은 물론 아내의 우울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함께하는 취미가 무너졌던 제 삶을 구원했습니다. 이는 취미 활동의 방향을 나 혼자의 즐거움에서 우리 함께의 기쁨으로 돌릴 때 얼마나 놀라운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조건 함께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후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는 응답은 고작 8%에 불과했지만 나빠졌다 는 응답은 30%에 달했습니다. 억지로 함께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일본의 노후 전문가는 행복한 은퇴 부부의 조건으로 일심동체가 아닌 이심이체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즉, 두 개의 마음과 두 개의 몸을 가진 별개의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각자의 인간관계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취미를 함께 하느냐 따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 서로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느냐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편의 취미가 갈등이 아닌 활력이 되고 부부가 함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해결책이 아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남편이 영역 존중 선언입니다. 남편분들께서는 아내가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갖고 온 집이라는 신성한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현관에 흙을 털고 들어오고 땀에 젖은 등산복이나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스스로 정리하는 것. 이것은 잔소리 들을 일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둘째, 일방적 통보가 아닌 다정한 보고입니다. 아내를 당신의 취미 생활을 위한 단순한 조력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 오늘 산에 간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 대신 여보, 나 오늘 어느 산에 동네 친구들이랑 가는데 날씨가 참 좋네. 혹시 돌아오는 길에 시장 들를까?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과정을 공유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아내는 당신의 인생의 동반자이지 당신의 스케줄을 통보받는 비서가 아닙니다. 셋째, 각자 또 가치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 혼자 산에 오르는 즐거움을 누렸다면 일주일에 하루 아니 2주에 하루라도 아내를 위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거나 하다못해 같이 장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심이체로 각자의 삶을 존중하되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 후 주어진 남편의 시간은 오롯이 남편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을 묵묵히 함께 견뎌온 아내와 함께 채워가야 할 소중한 부부의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기 전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아내를 바라봐 주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찾아 헤매는 인생 제이막의 진정한 행복은 저 높은 산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배우자의 희미한 미소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라도 홀로 오르는 외로운 산행이 아닌 서로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동반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